안녕하세요. 15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재미있고 쉽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테크 강의를 하는 김천수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판매사의 말만 믿고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펀드에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 우리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그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펀드를 우리가 추천하는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운용사들이 매월 판매사들에게 프로모션을 거는 특정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운용사가 너네 은행이나 증권사가 우리 펀드를 이번에 이러한 펀드를 판매해주면 어떠한 수수료를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나 현장에 있는 지점의 직원들이 모든 펀드를, 우리나라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펀드가 10,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펀드의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이번 달에는, 이번 분기에는 이러이러한 A, B, C, D의 펀드를 주로 구성해서 팔아라 라고 내려오는 펀드가 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핸드폰이다. 핸드폰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각종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신규로 설정되는 새로 판매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또 이 역시 판매사에게 가장 많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서 이런 펀드를 판매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가 2007년에 미래 에셋에서 팔았던 인사이트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판매가 설정이 돼서 운영이 되기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2, 3년 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했고, 물론 현재는 수익률이 많이 회복이 돼서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한 것이 뭐냐면 계열사, 은행이나 증권사의 동일 계열사인 운용사의 펀드를 밀어주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펀드 판매사별 지금 펀드 판대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1순위에 나와 있는 판매사인 삼성화재 같은 경우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의 펀드를 총 판매 비중이 95.81%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걸 이야기하냐면 바로 삼성화재가 전체 판매한 총 판매 펀드 중에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의 펀드가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위에 나와 있는 신한은행을 보면, 신한은행은 본인 은행이 전체 판매한 펀드의 70.51%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그러니까 계열사죠. 계열사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 판매사들은 지금 현재 70%에서 90% 이상을 자기 계열사 펀드를 각각 팔았습니다. 동일 기간에. 그러면 여러분, 각각 판매사별로 그 시절에, 그때에 가장 이 펀드가 좋아서 90%씩, 70%씩 팔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다음 차트는 뭐냐면 신한은행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펀드를 앞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70.51%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에 그러면 총 판매한 펀드 설정 금액은 얼마를 팔았냐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팔았죠. 이 시점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맞아, 나도 신한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입했었는데 신한으로 시작하는 펀드였어. 아니면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 역시 53.27%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지만 판매한 금액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은행에 가서 그자나 거래처인데 거기 가서 펀드를 가입했었는데 맞아, 내 펀드가 KB 자산운용, KB로 시작하는 펀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판매사들이 동일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이러한 판매 관행을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판매사들이, 운용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를 냈냐면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는 동일 은행이 동일 계열사의 펀드를 50% 이상 팔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하는 말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어필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판매사들은 이러한 계열사 펀드든 어떤 펀드를 이렇게 집중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적금을 들러 갔는데 은행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적금보다는 펀드가 대세이죠.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되나요? 보통 3년 이상, 5년 정도는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적금을 가장 많이 드는 적금 기간이 통상 3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던 형태에서 3년? 그러면 비슷비슷. 그래서 적금과 펀드를 혼돈하는 이러한,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 펀드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펀드는 없습니다. 대신 펀드형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은 펀드와 적금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은행에서는 그러면 3년을 한다 그러면 저축약정이라는 것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저축약정이 뭐냐? 3년 만기짜리로 이해를 시키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축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어떤 펀드들은 만기 시에 또는 어느 일정 시점에 환매를 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축약정을 3년을 만약에 했다가 3년을 채우고 바로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